자, 목적격 보어 쪽 좀 봅시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한다고 했고 우리 숙제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한번 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형식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이 범주어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밑에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요. 오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무슨 포인트? 너네를 죽이는 킬링 포인트야. 그래서 이 킬링 포인트를 조금만 보자면 자, 기본적으로 이 목적격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명사, 형용사가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앞에 부분에서 배운 건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일단은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유인 즉슨 요 녀석은요 용법이 뭘로 나눠져? 명사, 형용사, 그치, 부사 이렇게 용법이 나눠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명사랑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은 녀석이 중복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했어? 세 번째라고 할게요.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VING가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녀석도 무슨 용법? 명사, 아이고, 동명사라고 해야죠. 동명사라는 녀석이 있고요. 현재 분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 요 동명사라는 녀석은 명사의 형태고 현재 분사의 형태는 형용사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녀석도 다시 한번 위에서 내려 얘기했던 조건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가 개념적인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과거 분사인 PP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좀 보자면 이렇게만 본다면 뭐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요 다섯 가지가 결국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녀석들 첫 번째 뭐냐면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준사역 동사인 help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동사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low라는 녀석, force라는 녀석, encourage라는 녀석 등 이런 녀석들이 정해져 있어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로 받는 녀석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VING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뭐가 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가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see, hear 또는 listen to까지 이런 녀석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들을 지각 동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동사 원형인데 첫 번째로 뭐야? 사역 동사가 있죠. 사역 동사는 make, have, let이라는 녀석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사역 동사였던 help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각 동사도 마찬가지로 VING뿐만 아니라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다가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은 PP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걸 좀 보자면 여기서는 요 녀석들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뭐라고? 능동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은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목적어가 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오형식 동사의 오늘 배워야 될 거의 주된 내용의 그냥 뿌리를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글을 한 번 더 씀으로써 좋은 점은 뭐야? 머릿속에 글씨를 박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물론 공식적인 부분으로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어.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다시 한번 내가 다 풀어서 해봤거든. 그랬더니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더 남더라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잠깐만. 네, 네. 16일까? 왜? 어? 16일? 잠깐만, 쌤이 출력 하나만 줄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랑 같이 나올 거야. 다 들렸어? 네. 자, 보자. The police ordered William to get off the car 이라고 돼 있어요. 경찰은 뭐 했대요? 명령했죠. 뭐 하도록? 윌리엄이 get off the car, 차에서 내리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보면요. 윌리엄이 뭐 한 거야? 차에서 내린 거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 둘의 관계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 된 거죠. 목적어가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능동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쌤이 보통 오형식을 조금 할 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어를 좀 체크해 놓고요. 이 단어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오는 녀석을 다시 한 번 더 적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의 문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자리에 to get이라는 자리에 그냥 get이 들어가거나 to get이 들어가거나 둘 중 어느 녀석이 들어가야 돼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는 누구를 봐? 오더를 본 다음에 요 녀석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와야 돼서 to get이 들어와야 된다가 뭐가 돼? 근거가 돼요. 됐어요. 근거가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I will let you use my phone. 나는요, 네가 내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도록 할 거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옆에다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let은 무슨 동사? 사역 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문 분석을 해서 여기에다 자리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돼요? 동사 원형이라는 어법상 근거를 잡게 돼요. 자, 지금 얘기하는 그 두 가지 다가 근거 안에 포함되는 게 가장 좋아요. 앞으로 너네가 문장 성분에서 근거를 작성할 때 자리를 먼저 쓴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나 해석할 줄 알아요. 나 해석할 줄 알아요가 기본적으로 구문 분석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개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쓰는 게 뭐야? 문법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근거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잡아놔야지 어법 문제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아니 눈으로만 보고 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근거를 잡아가면서 이 답이 왜 답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단순하게 봐봐.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걸 외웠어. want to ask, allow, order, tell. 이 녀석은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가 온대라고 했어. 근데 이걸 외웠는데 막상 지문의 길이가 이거 2배 정도 되는 길이에서 이걸 보면 뭐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보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범주화를 해놨다라고 해요. 투부정사를 하고 목적격 보호를 하고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요. 잘해요. 근데 이게 하나로 뭉쳐지잖아? 못해요. 근데 그 말인 건 뭐냐면요. 어설프게 이해한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하지만 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야. 그러면 그거를 체득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근거를 작성하는 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 heard my mother turn on the TV. 나는요, 들었대요. 뭐가? 우리 엄마가 TV를 켜는 것을 들었대요. 자, 지금 문장 잠깐만 볼게. 주어고요, 동사고요, 요게 목적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는 지금 뭐야? heard라는 녀석은요, hear이라는 녀석은 지각 동사고요. 그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동사 원형과 VING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자리에 turning이라고 들어오는 거는 괜찮지만 to turn이라고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포인트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turning이라는 건 상관이 없지만 to turn이라는 녀석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사 자리에 있는 지각 동사라는 녀석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라고 알려주는 게 근거라고. 이해됐어? 저 마크 누구야? 그치. 어, 좋아? 좋아? 진짜? 자, 그래서 마크는요, 보았대요. 그의 댕댕이가 뭐 하는 걸 보았어요? 그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대요. 되게 이거 심쿵하는 장면 아니야?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달려오는 거. 무서운 장면이야? 아니, 오랜만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나한테 딱 들어와. 달려와서 나를 막 미친 듯이 반겨. 그러면 좋지 않아? 우리 개가 무섭다는 거야? 무서울 수 있지.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아니 주인 얘네 강아지래잖아. 여기 희스가 얘야. 얘가 주인이야.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심쿵하는 거 아니겠냐고. 당연히 모르는 개가 다가오면 나도 무서워. 나도 심지어 도베르만을 키우고 있는데도 무서워. 다른 개가 그러면. 어. 내가 진짜 무서웠던 개는 오부차카라는 개가 있거든. 와, 걔는 진짜 무섭더라. 어? 무섭게 생겼어. 아니야, 흰 색깔 아니야. 검은색인데 주둥이도 짧고요. 거의 투견으로 쓰이는 견이야. 그래서 좀 쎄. 어? 몰라도 돼. 나중에 네가 찾아봐. 그 궁금한 거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어. 너네 만약에 시험 공부하는데 당장 시험 시간이야. 근데 갑자기 궁금해. 그럼 시험 못 풀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 됐어?
자, 싸우라는 녀석이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거는 지금 동명사가 VING가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요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죠. 왜? 지각동사라는 녀석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VING가 오고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다고.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to run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꺼져 하면 돼. 이해됐어? 자, I had my computer repaired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장 그냥 구문 분석 한번 해볼게. 나는요 시켰대요. 내 컴퓨터가 뭐하도록 고쳐지도록 수리되어지도록 시켰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보자. 컴퓨터가 알아서 수리를 하는 거야 지금? 컴퓨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리가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PP라는 녀석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PP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목적어랑 요 두 녀석의 관계가 뭐다? 수동일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였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빠르게 6번 좀 볼게요. 어차피 다 했으니까 구문 분석을 쭉 해볼게요. 나는요, 보았죠? 뭐를? 영화를.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중에, 보고 있었던 중에 나는요, 느꼈대요. 뭐가? My hand, a hand, 한 손이 뭐 하는 것을? 내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대요. 존나 무섭겠다. 봐봐. 무서운 거 볼 때 이게 진짜 짱이거든. 내가 말 안 했나? 옛날에 무서운 영화를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전화에 관련된 이런 영화야. 근데 그 영화에서 전화가 오면은 핸드폰에도 없는 벨소리가 울리면서 전화를 받으면 죽는 약간 그런 거거든. 근데 그 벨소리가 나는 영화를 보기 전에 뭔지 모르고 그냥 재밌는 건 줄 알고 내 핸드폰 벨소리로 해놓은 상태였어. 그런데 내가 그 영화를 봤어. 영화를 보는데 이제 엄마가 잠깐 나가시겠대. 그래서 불 끌까? 이래서 다 꺼? 이러고 집안 불을 다 꺼놨어. 내 방도 거실도 다 꺼놨어. 그러고 이제 영화에 빠져서 보는데 개 무서운 거야. 그러고 있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전화가 울려. 내 핸드폰에서. 근데 내 핸드폰 벨소리가 뭐였어?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죽음을 당할 때 나오는 그 벨소리였어. 그 핸드폰 집어 던졌거든. 개 무섭지. 폰 어떻게 됐어요? 잘 작동됐어.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이랬어. 이랬어. 아,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폰이었나 뭐였나 생각. 그 좀 오래됐을 거야.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거라서 한 20년 됐겠다. 이름이 잘 생각해. 뭐 하여튼 무슨 링이었나? 아니, 링 그 링이 아니다. 모르겠다. 링 그건 아니야. 그 TV 뚫고 나온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튼 나 무서운 영화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싫어.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들었대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뭐 하는 것을? 라디오에서 연주되는 것을 들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g 형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 요 두 개를 봤을 때 쌤이라면은 공부할 때 체크하는 게 felt, heard 요 녀석들을 좀 보면 얘가 뭐야? 지각 동사야.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과 VING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V가 들어가 있네. 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heard라는 녀석도 지각 동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과 VING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 들어가 있어? VING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play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외우는 방식을 문제에 직접 적용시키면서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외우게 되면 정말 힘들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부터 애당초 생각을 하면서 푼다면 외우는 게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접목된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좀 보자. When 헬레나가 보았을 때 그의 아들이 집으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돼 있네. 그녀는요 말했대요. 뭐라고? To have dinner 이라고 돼 있어요. 저녁을 먹으라고 말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so란 녀석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과 VING가 들어가는 지각 동사. 자, 그러면은 told는 뭐야? tell이라는 녀석은 오형식으로 사용되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녀석. 그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자, 시제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니 응? 뭐가? 와. 왜 자꾸 와? 그냥 신기해? 자, 시제라는 개념을 좀 정리 먼저 해봅시다. 시제는 총 몇 가지가 있어? 1.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 현재 시제인데 쌤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할게요. 과거, 두 번째, 현재, 세 번째, 미래.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로 볼 거냐면 비동사의 경우로 볼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로 볼 거야? 일반 동사로 볼 거예요. 그에 따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로 1번 비동사, 2번 일반 동사, 그리고 미래 시제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일반 동사로 볼 건데 미래 시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한번 봅시다. 먼저 볼 거는 현재 시제부터 먼저 할게요. 현재 시제는요. 비동사의 종류가 어떻게 돼? am, are, is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주어에 따라서 인칭수가 변화될 수가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 동사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do나 does 이렇게 되죠. 즉 복수 형태라는 게 있고요. 복수형은 어떻게 돼? 동사 원형이 오지만 단수형은요. 동사 원형에 뭐 해줘? 플러스 es 같은 녀석이 붙는다라고 되는 게 기본 형태가 되겠지. 맞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볼게요. 일반 동사,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나눠줄 수가 있어? was와 were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반 동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자면 기본적으로 did가 들어갈 수 있겠지. 둘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일반 동사 플러스 이 D의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녀석들은요. 단수, 복수 따로 있지 않죠. 같이 사용돼요. 단수가 되거나 복수 형태가 되거나 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요것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를 잠깐만 볼게.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비동사는 will be가 될 거고요. 일반 동사는 will 동사 원형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였던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개념이 하나가 더 입혀지죠? 뭐가 더 입혀질까요? 진행 시제라는 게 생겨나죠. 자,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 기준일 경우에는 뭐가 돼? was 또는 were이 오고요. 뒤에 문장에서 뭐가 돼요? VING가 붙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는 지금 문장 성분에서 봤을 때는 늘 항상 시작이 주어랑 동사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은 비동사, 일반 동사, 이런 녀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도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돼.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I making a cake라고 얘기를 하면은 될까 안 될까? 기본적으로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녀석이 알맞게 바뀌려면은 am making으로 쓰거나 또는 make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VING만 단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형태가 기본 모양이라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MR is가 붙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VING 형태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will be 플러스 VING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무슨 시제? 진행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지금 진행 시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진행 시제야. 얘들아 정신 차려. 진행 시제야. 자, 그런데 진행 시제이지만 쌤이 적었던 걸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로 귀결되는 게 있는데 뭘까? 아니. 동사도 동사죠.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거예요. 다 공통점은 뭐예요? 긍정으로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부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 was not, were not, am not, is not, 뭐 are not, 그리고 will not be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녀석들의 부정형은요.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비동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비동사 플러스 not 이렇게 되는 게 부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해요? do 또는 does not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고요. wil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will not 동사 원형이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정형까지 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그려져요. 응? 이런 거? 자, 그러면 포인트 1을 나갈 건데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할게요.
응? 응. 이게 쌤이 수업하다 보면은 몸이 진짜 아프거든. 아마도 내일이 어려울까요? 나고. 음, 다 죽어있네. 예, 다 죽어있어. 거의
일어나. 어, 어, 어. 네네. 자, 해봅시다. 자, 기본 시제가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면요. 완료 시제는요. 이전에 일어난 일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각 시제의 진행형을 써서 동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그냥 쉽게 좀 보자면 쌤은 이제 시간을 좀 정리해 줄 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녀석이 있고요. 현재 가고 있고 미래에 하고 있고 과거에 하고 있는 거를 진행 시제라고 해요. 자, 그리고 과거랑 현재 둘 다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에 현재 영향을 끼치고 과거 이전과 과거에 영향을 끼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각각 현재 완료랑 과거 아이고 미래 완료가 되고 과거 완료가 돼요. 자, 그런데 과거 이전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과거라는 녀석이 필요한데 이 대과거도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로 써줘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 타임 프레이밍이라는 걸 조금 보시고 완료 시제의 특징은 두 가지 시제에 걸쳐진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완료 시제는 어떻게 쓸까라고 봤을 때 현재 완료부터 보자면 have 또는 has 플러스 pp의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의 형태가 되고요. 3번은 미래 완료가 되어서 will have pp의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서 느껴야 될 거는요. 여기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동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pp 형태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 have라는 녀석이 조동사의 역할로 쓰이는 거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노란색 잘 보여?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pp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들이 많아서 따로 시제를 외웠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좀 각각의 좀 다른 거를 좀 볼게요. I live in Tokyo now. 나는요, 지금 도쿄에 산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가 될까? 요 now라는 녀석이 지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live를 보자면 자, 그리고 I lived in Tokyo when I was young 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살고 있대요. 도쿄에 살았었대요. 언제?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가 들어가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는요, 살고 있던 중이었대요. 2013년도에 도쿄에 살고 있었던 중이래요. 난 2013년도에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야. 너네 태어나기도 전이라고? 아니, 저희 동생이 너 동생? 동생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 그럼? 근데 뭐, 네 동생이 태어났던 때가 2013년이라고? 아, 그렇구나. 생일은 언제야? 왜 동생 생일까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느낌이? 1월 24일. 1월 24일. 이제 너넨 빨은 없잖아. 네. 어, 뭐야, 슬퍼? 교육생이어서 나 빠른 생들 별로 안 좋아해. 빠른 생면 제가 남들이 20살 때 제가 19살에 재수해도 그냥 똑같이 들어요. 그렇진 않지. 재수한 건 재수한 거지. 그래서 젊은 나이잖아요.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쌤 친구들 중에 덩치 제일 큰 친구들 3명이 90년생이야. 쌤이 89년생이거든? 걔네가 빠른 년 애들이란 말이야.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빠른생들은 이제 그냥 확실하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 빠른생들은 이제 그 원래 학교 다녔을 때 나이대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 나왔을 때 그냥 연도수로만 같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 친구는 연도수가 같으면 그냥 같은 나이인 줄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이제 회사 다녔을 때 이제 그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놀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어 걔가 아까 말했지 90이라고. 그러면 걔 회사 사람들에서 친구가 된 사람들은 뭐야? 90년생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다가 걔네들하고 친구가 됐어. 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93, 92인가 93년생까지 내려가게 됐어. 91년생까지 내려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보이는 생각 뻔한 게 있으니까. 맞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보통 이제 90년생하고 91년생하고 짝이고요. 89년생하고 90년생하고 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 친구는 여기에 있던 거야.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렇게 되는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뭐가 있어? 91년생에 92년생까지 또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민족 대통이야. 모든 나이가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또 되는 경우가 있었어. 좀 근데 이게 더 짜증나는 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이미 다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나 근데 사실은 9일이야. 그때 와서 뭐 어떡해.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지. 제일 싫어. 근데 응. 요즘 빠른 저희 나라에서 12시 땡 하면은 딱 형이 됐을 때 술 마시려고 응. 기다리잖아요. 어. 주민등록증 들고. 근데 이번에 그 빠른 형님들은 만 나이 두 번째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거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그래서 20살 됐던 애들 중에서 빠른 연생 애들은 늘 항상 1년 후부터 먹을 수가 있었어. 친구들 다 먹는데 뭐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그럴 거 아니야. 나 한 살 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한 살 터시 별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팔자지. 자, I have lived. 나는 살아왔대요. 도쿄에 10년 동안을 살아왔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도 여기도 뭐야? 얘 같은 경우가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료 시제에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되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해서 보통 이런 전치사라는 녀석들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나는요 살았었대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내가 이사하기 전에 도쿄에서 살았대요. 자, 지금 여기 문장 잠깐만 볼게. 내가 살았던 시점과 내가 이사했던 시점을 볼게요. 이사한 시점이 먼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 과거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 대과거가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현재, 과거, 과거 진행 완료 시제, 그리고 과거 완료 이렇게까지 돼 있고 추가적으로 완료 진행형도 있다라고 하는데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공식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려고 해요. 뭐냐면 일단은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돼 있어? 완료라고 먼저 돼 있고요. 그리고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 그럼 우리가 완료 시제는 어떻게 써? have 또는 has 또는 had로 쓰고 뒤에 뭐 써? PP 형태 쓰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진행 시제는 어떻게 돼? 비동사 플러스 VING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요거를 결국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have, has, had가 앞에 오고 비동사의 PP 형태는 뭐가 돼? 빈이 되고 뒤에 VING 그대로 오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완료 시제 진행형 쓰는 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뒤에서 할 거긴 하지만 여기서 수동태라는 녀석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할 거면 완료 수동태
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다시 have 또는 has 또는 had PP 형태오고 수동태는 또 어떻게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되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have, has, had 그 다음에 been PP의 형태가 되는 게 완료 수동태다. 됐어. 자, 그러면 6, 7, 8번 한번 구문 분석도 해보시고요. 해석해 보시고 답에 대한 근거도 한번 최대한 작성해 보려고 하세요. 아, 아.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리나?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려? 저기서? 이렇게 말해야지 좀 잘 들리니? 아, 조만간 마이크를 먹겠는데? 이렇게 해야 들리는데 목도 아플 것 같아. 아, 귀 여기가 아파갖고 빼서 이렇게 왜 웃겨? 그 뭐지? 아마존? 아, 네.
자, 지금 쌤이 형광펜으로 쓴 게 근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년 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나는 매우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이전, 5년 전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두 가지 시제가 걸쳐져 있죠. 그래서 완료 시제인 have used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When I first met Tyler, 내가 타일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생각했대요. 나는 그녀를 이전에 본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볼게. 만났던 시점은 뭐예요? 과거에 만났어요. 그러면 이전에 본 거는 과거 이전이 돼야 되니까 현재 시제가 아니라 대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 had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나는 영어를 2010년도부터 배워왔대요. 그런데 여전히 듣고 있대요. 그럼 얘는 현재랑 과거 두 개가 걸쳐져 있으니까 have been이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혹시 7번 틀렸던 사람 없어? 맞았어? 다 맞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잘 잡혀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될 거야. 자, 주의해야 할 시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른 것보다 이제 시간과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when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조건은 if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문맥상을 봤을 때 미래 시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조건과 시간의 접속사 자체가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따로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1을 바로 볼게요. When I see him next week, 내가 다음 주에 그를 볼 때라고 해서 여기서 미래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잖아. 하지만 이 안에는 뭘 써? 현재 시제를 쓰죠. 그래서 will see라는 녀석이 안 돼요. 왜? when이라는 녀석 자체에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를 다음 주에 봤을 때 나는 뭐 할 거예요? 그를 안을 거예요. 이게 되게 함정인 이유 중에 하나다. 여기 문장 뒤에도 미래 시제가 있으니까 똑같아야 되지 않아? 라고 되게 잘못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녀석이라는 거죠. when이라는 녀석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If it's rain tomorrow.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가 있어? 미래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잖아. tomorrow가 미래지 오늘이 아니잖아. 내일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에서도 또 어떻게 돼 있어? will stay라고 돼 있어. 또 미래로 보여. 하지만 주어진 동사는요. 어떻게 돼 있어?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왜? if라는 녀석은 다시 한번 미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거, B번에 대한 설명일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진행형이나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로 예정된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9시에 떠나는 것 자체는 미래 일이지만 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 떠나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시제로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포인트는 예정이라는 녀석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6번만 빠르게 좀 해볼게요. 자, the result is announced. 결과가 내일 발표되어진대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야?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자, 문맥상에서는 당연히 미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프절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 라고 보니까 우리는 R을 고르게 되면 여기서는 해석이 문맥 파악이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will be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조건절에서 얘기하는 조건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절은 확실하게 미래를 나타내야 되죠. 미래 시제를 안 쓸 수 있는 경우는 when이나 if와 같은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절에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숙제는 41쪽까지 줄 거고요. 그리고 쌤이 프린트 줄게요. 5월 18일 교재는 38부터 41쪽까지 구문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쌤이 프린트해서 갖다 줄 건데 일단은 진서 같은 경우에는 구문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 뭐만 찾으라고? 주어랑 동사. 근데 만약에 해봐서 목적어랑 보어도 조금 구별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시도해봐도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는 쌤이 오늘 나간 데까지라서 그거는 아직 쌤이 출력을 안 걸어놨더라고. 자습서 같은 경우에는 구문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문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